안녕하세요. 키크사TV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있는 EOS 촬영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OS 장비는 엑스레이 중에서 특히 다리 정렬이나 척추 정렬을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분야에 특화된 엑스레이 촬영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EOS 장비는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2012년 아니면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해외학회 가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도 그게 EOS인지 몰랐어요. 하여간 엑스레이가 뭔가 달라. 우리가 평소 보던 엑스레이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찍죠. 하지만 찍을 때도 요거 3번을 나눠서 찍어요. 그나마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위에 맺히는 영상이 왜곡이 되거든요. 길이도 달라지고. 이런 엑스레이로 더 긴 어떤 피사체를 찍으려면 왜곡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 EOS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전신을 찍든 하지를 찍든 간에 영상의 왜곡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길이의 왜곡이 없는 거예요. 사선으로 들어가니까 실제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죠? 그림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하지부동이 있는 환자들은 실제 다리 길이 차이가 1cm인데 일반 엑스레이 찍으면 그거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슬릿스캔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빵 찍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가 스캔을 해요. 여기서 아주 좁은 부위를 그냥 수직으로 찍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부위가 수직으로 찍히니까 영상 길이에 대한 왜곡이 없는 거죠. 얘는 스캔을 하면서 앞면, 옆면, 측면을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촬영이 되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3D 모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찍으면서도 피폭량이 굉장히 적어요. 다리를 다루는 기술술이나 하지부동, 또 모양을 다루는 오다리, X자 다리를 포함한 각종 변형, 연장, 골 연장, 변형 교정 이런 치료에 아주 그냥 특화된 장비예요. 이걸로 다른 거는 못 찍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비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들여오기까지 비하인드가 혹시 있으셨나요? 일단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이거를 사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도 아직 한 대도 들여오지 못한 그 상태였어요. 그 전에 이미 글로벌하게는 유명한 병원들에서는 다 이걸 도입해 있었어요. 뭐 잘 아는 HSS라든지 메이오 클리닉이라든지 이게 좋은 걸 아니까 세브란스에서 제일 먼저 이거 우리 최초 도입을 하자 해서 막 진행을 했는데 그러던 차에 제가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됐고 제가 나오면서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우리가 보통 MRI 되게 비싸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MRI를 새 거를 좋은 거를 사면은 비싼데 왜냐면 MRI는 이게 도입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중고도 시장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게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EOS는 이게 유일한 제품이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도 없어요. 무조건 새 제품. 유지 관리비도 엄청 비싸요. 소모품 하나 교체하면은 일단 몇 천에서 시작하거든요. 조그마한 개인 병원에서 이거를 과연 사고 유지할 만한 어떤 그게 될까 해서 일단 딱 막히더라고요. EOS라는 제품은 척추를 하는 병원이나 저같이 다리의 어떤 모양이나 길이를 다루는 병원에는 하이엔드급 장비이고 환자들한테도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샀죠. 이 장비에 노벨상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 아니고 92년도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은 조르슈 샤르팍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0여 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뭔가 입자를 그 검출하는 검출기 관련된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기술을 바로 이 EOS로 쓴 거는 아니지만 EOS의 기술의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조르슈 샤르팍이라고 하는 이 분이 EOS 처음 개발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럼 박사님, 저희 직원들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박사님께서 무료 진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촬영을 해봤거든요. 자, 이게 EOS로 찍은 장비입니다. 보시면 전신이 나오죠. 전신을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찍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이게 수직으로 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 생기는 왜곡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신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모양과 길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척추가 살짝 측만이 있죠. 그죠? 살짝 있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정도는 아니고, 직원분은 본인이 O자다리라고 좀 생각을 한다는데 O자다리는 아니고, 대신에 이제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허벅지뼈는 약간 X자로 휘어져 있고 종아리뼈는 약간 O자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전체 모양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축은 괜찮은데 무릎의 관절면이 조금 더 이제 기울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아까 이게 위아래가 서로 다른 변형이 서로 상쇄해가지고 전체적인 축을 맞추는 경우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리 길이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도 전체적인 척추의 굴곡이 아주 좋고, 옆에서 본 다리 정렬도 좋고, 골반 길이도 좋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골격이 좋습니다. 이 직원분이 만약에 키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느 부위를 좀 추천해 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 크기가 좋아서 뼈 크기상으로는 허벅지 종아리 어느 쪽 다 할 수가 있고, 이 정도 비율에서는 허벅지만 연장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허벅지를 하느냐 종아리를 하느냐에는 되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됩니다. 일단 뼈 크기나 골소강의 크기 이런 것들 따라서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부터 판단을 하고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환자들 중에 속성 연장 수술을 하신 분들은 2차 수술 전에 EOS를 또 촬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 EOS를 찍는 이유는 2차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외고정 장치를 떼죠. 그 떼기 전에 다리 모양을 교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연장하다 보면 X자 다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아무리 수술할 때 예방을 해도 그게 생기면 교정을 못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우리는 제가 교정하는 방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잘 교정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단 2차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다리 모양을 더 좋게 만들 기회를 가지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EOS를 찍는 거예요. 추가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술은 필요가 없고 외고정 장치를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손도 많이 가고, 물론 이 교정하자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막 하거든요.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힘들어도 하는 거니까 수술 받는 분들도 힘드셔도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진짜 하이엔드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도입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